네, 시면상학과 오늘도 특이점으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는 좀 밀렸습니다. 코스피 0.88% 하락했습니다. 2610선까지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빠졌습니다.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765선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좀 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서는 당연히 ASML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에 대한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오늘 좀 맞을 만큼 맞았다면 내일부터 HBM을 필두로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특이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전략을 만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함께 할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수팀 나왔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박병주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오늘 시장은 좀 어땠는지 반도체 여파가 있긴 했지만 웃을 수 있는 섹터는 또 있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장 한 줄 평 어떻습니까? 오늘장 한 줄 평은 비만이 미래다입니다. 비만이 미래다. 네, 사실 이제 비만이 미래다라고 제가 이제 무방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으면서 주요 종목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무료 방송에서 공개해 드렸었는데요. 네. 최근 이제 위고비가 국내에 출시하면서 전반적으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어제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ASML 실적 충격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그 수급이 일부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으로도 쏠렸고요. 그리고 다양한 섹터로 조금 몰렸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리고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도 1위가 삼성전자인 만큼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또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HBM이나 AI 관련 종목들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 한 줄 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이 미래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 보면서 어제도 그렇고 세론이 안 나오고 오히려 강하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강세가 얼마나 유지가 될지가 상당히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오늘 장 한 줄 평 어떻습니까? 자, 제가 오늘 또 이미지를 또 한 가지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승리의 V자의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이미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보석으로 둘러싼 이제 승리의 V자인데 승리를 향하여 제약바이오 전진하자 이렇게 제가 전진하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ASML을 통해서 또 반도체가 또 얻어맞았습니다. 반도체가 또 올라가려면 얻어맞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또 올라가려면 또 테슬라한테 얻어맞고 해서 요즘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비만과 관련해서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그렇죠.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펩트론만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 훈풍이 이제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약바이오가 이제 왜 저는 계속해서 제약바이오를 외치고 있느냐면 금리를 이제 계속 미국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를 지금 하향으로 인하하는 시기고 그런 인하하는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 금리 인하기 때는 과거 통계를 보면 제약바이오가 가장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또 금리를 인상할 때는 제약바이오는 이제 그 폭락이 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초기 투자할 때 자금이 필요한데 금리 인하할 때 이제 금리 이제 자금 조달할 때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하기 때 가장 주도하는 섹터였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제약바이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뻗어가는 그런 초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현재 계속해서 시장이 어두울 때마다 승리를 해서 전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아까 준비하신 사진 한번 다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왕관이 있고 이렇게 V자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 오른쪽에 뭐 별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네네. 지금 저만큼 올라왔다라는 겁니까? V자 반등 찍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장식용으로 하나 달아놓은 것이고요. 네. 장식용으로 달아놓은 것이고 거기 V자가 둘러싸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그 진주하고 다이아몬드 황금 보석으로 장식이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는 크게 승리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제가 또 좀 이따 그 비만 치료제를 말하면서 제약바이오 위치가 어느 지금 현재 어느 위치인가도 또 자세하게 또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위치보다 아직도 조금 더 올라갈 룸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김병진 매니저의 한 줄 평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은 뭐 앞서서 다들 잘 말해주셨지만 반도체는 한파였고 비만 치료가 승자였다라고 이제 이야기 맞습니다. 드려볼 수 있어요. 사실 뭐 위고비가 뭐 한국 상륙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공략을 좀 잘하신 분들은 오늘 이제 수익률 좀 거두셨을 텐데 이 공략을 못하신 분들은 조금 씁쓸했던 그런 시장이었다. 맞아요. 네, ASML 같은 뭐 이슈는 뭐 아무래도 이 중국향 매출이 좀 감소한다는 소식 때문에 뭐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사실 오늘 ASML 실적이 발표됐어야 되는데 좀 미리 발표가 된 거고요. 가이던스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쇼크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가이던스가 뭐 360억 달러면 뭐 한 300억에서 350억 달러 정도를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안 좋게 평가를 해가지고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레거시 쪽보다는 뭐 HBM 관련된 종목들, AI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어서 좀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충분히 매매할 만한 시장이고 네. 이슈에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장 한 줄 평 세 가지 다 들어봤는데 다 비만 치료제 이야기만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층창에도 비만 치료제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 읽어보자면, 자, 수정님께서 비만이 미래야 난 없는디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셨고, 아가다님께서 백인현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펩트론 대박 났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백인현 매니저님 펩트론이 최근에 또 이 VIP 종목에 하나 있었나 봅니다. 제가 아침 무방에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에서 대장주가 펩트론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외에 후속 관련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내일 무방에는 또 다른 이제 펩트론을 따라갈 만한 또 다른 후속주를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또 백인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후속주 저희 특이점에서도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네, 뭐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는 두 번째 특이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특이점으로 지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ASML의 실적이 사실 오늘에서 내일 넘어가는 밤에 이제 발표가 되고 내일 시장에 즉각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알게 됐는데 유출된 실적을 보니까 컨센서스는 한 8조가량이 됐었는데 실적은 3.8조, 반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안에서 역시나 아직 레거시 디램 쪽은 좀 힘들구나라는 관측도 지금까지 봤던 게 좀 맞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업황이 조금 어제까지만 해도 살아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바로 찬물을 좀 끼얹었거든요. ASML이. 지금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어닝 쇼크, 그리고 반도체 업황은 아직도 안 좋은 건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백인현 매니저님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뭐 부정적인 측면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정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안 좋았다. 우리 그거를 ASML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미국 정부가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과정에서 ASML이 뭐 압박하기 전까지는 ASML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한 40%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 반도체를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ASML 같은 경우에도 중국으로 EUV 노광 공정 장비를 공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ASML의 중국향 매출 비중이 20%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반도체 업황도 안 좋은데 중국으로 수출하기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ASML의 향후 매출도 조금 우리가 너무 눈높이를 높이기보다는 낮춰야 되지 않나라는 게 일단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17일 날 한국 시간으로 17일 날 발표되는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TSMC 같은 경우에는 매 월별로 이제 매출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그 매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TSMC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거라는 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TSMC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점은 기본적으로 AI 산업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들 인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졌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AI 산업 버블론 얘기가 최근에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AI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구간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좀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PPT 한번 잡아주시게 되면 첫 번째 네.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대만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데 대만 테크 업종 합산 매출액이 9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4%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한 16% 늘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업황, 특히 AI 산업 업황은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PC랑 스마트폰이 조금 더 살아나야 되니까 조금 더 지연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철저하게 AI랑 그리고 HBM 쪽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그럼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느냐 한번 봤을 때 국내 반도체 업체 캐펙스 추이 전망에 대해서 이제 표로 이제 나타낸 건데 지금 2023년부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2025년도에도 우상향한다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PC랑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리면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요. 하지만 누구든지 다 알 수 있게끔 반도체 업황은 사이클 산업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6만 원 무너지면 분할 매수 말씀을 드렸고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방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기를 6만 원이 오늘 만약에 6만 원을 무너지고 추세적으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추세적으로 5만 3천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5만 3천 원까지는 조금 무리더라도 5만 5천 원 정도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너무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가지고 있다고 우려하지 마시고 네. 지금이 바닥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하지만 바닥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닥 타이밍을 잘만 잡으신다면 오히려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닥 얘기가 나와서 마침 좀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들이 안 좋았던 거는 ASM의 어닝 쇼크 그리고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은 건데 이게 평소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졌어. 우리나라 반도체 오늘 안 좋겠네라는 예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날아다닐 때 우리나라는 그만큼 못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러졌을 때 우리나라도 같이 또 이렇게 무너져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바닥 잡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백인현 매니저님? 뭐 일단 뭐 역사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바닥을 잡을 때는 뭐 PBR 밴드 하단에서 이제 많이 잡곤 했는데 뭐 5만 5천 원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잘 오르지 못했던 이유는 철저하게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만 올랐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여러분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를 때 꽤 많이 올랐거든요.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 기존의 삼성전자가 1등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만 5천 원까지 만약에 빠진다면 그때 바닥 찍고 많이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지금은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때는 아니고 분할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건 저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포트 비중을 확 실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이오가 시장을 조금 더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를 해보는 전략, 그리고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이 섹터와 종목들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 네. ASML 실적은 일단 발표가
발표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기다려볼 만한 건 TSMC 실적 발표일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쇼크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에 월마다 결과치를 발표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수치도 있고 컨센도 있는데, 자, TSMC 실적 발표 이후로 오늘 SK하이닉스는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가 이럴 때 좀 담아가야 되는 시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이번에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TSMC 같은 경우는 주문을 선주문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2025년까지 이미 솔드아웃이 된 상태죠. 그런 부분들을 엔비디아나 펠립스 업체들한테 이미 선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솔드아웃이 완판이 됐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SMC는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SK하이닉스도 저는 이제 실적은 여전히 올해 그 3분기, 4분기는 계속 그 HBM과 관련해서 거의 혼자 독점적으로 엔비디아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그 이익을 전부 다 독식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 지금 그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한 5%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 반도체 그 세계적인 1등 장비 업체죠. 네.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이 회사가 어제 10% 넘게 급락이 왔었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어제 3% 넘게 빠졌고, 물론 ASML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SK하이닉스 주가를 제가 한번 그래프로 보시면요. 오늘 제가 일봉으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예.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반응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저는 요거를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 외부 악재가 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게 충격으로 해서 더 밑으로 빠졌느냐, 아니면 그거를 외부 악재를 맞받아 가지고 매수를 받아쳤냐 보니까 오늘 매수로 받아쳤어요. 그리고 최근에 3일 연속으로 양봉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본다면 우리 반도체는 계속 그 ASML과 같은 그런 외부 악재를 계속 흡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오늘 그 양봉으로 마감을 지면서 그 악재를 흡수하는 그런 이제 모양을 저는 지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외부에서, 우리나라 외부에서 그런 악재가 나왔을 때 크게 두려워할 필요 없고,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제 바닥 다지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계속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한 것은 뭐냐면, 이 그 거시적인 그 경제 상황이 내년의 상반기 정도의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먼저 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지, 삼성전자가 근본적으로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제 그 꽃샘추위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를 둘러싼 악재 중에 하나,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AI는 계속해서 괜찮을 거야, HBM 관련주들도 괜찮을 수 있어 라는 전망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김병준 매니저님,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는 AI 칩 수출, 뭐 이제 기본으로 막고 있지만 중동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런 물량조차 좀 막고자 해서 이제 각 나라마다 수출 상한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도 캐파를 늘려놓은 상태인데 그마저도 그 수익을 다 못 가져가는 것 아닐까라는 우려점도 좀 생겨나고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리스크로 얼마나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근데 뭐 그거는 단기적인 우려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지금 HBM은 생산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고 이미 완판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우려에 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실적적인 부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HBM이나 이런 쪽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이런 쪽이 아닐까. 여기도 레거시가 영향이 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사업에서 뭐 HBM
HBM뿐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가 같이 올라와야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쵸. 실적이 잘 나와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그 투자에 따라서 실적이 바뀌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 반도체 이 IDM, 뭐 종합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려면 오히려 HBM 쪽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 쪽에 이 수요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하반기에 이 D램에 대한 캐파 증설과 낸드 투자 이런 소식이 전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긴 한데 아직까지 밝힌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내 관련 반도체 장비주들이 좀 조정이 있었지만 반등을 기다려 보시려면 아무래도 이런 이 하반기에 투자 관련된 소식이 좀 나올 때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이제 뭐 첨단 반도체를 제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AI를 지금 주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다 AI 반도체 칩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 유지를 위해서 뭐 이런 진행이 전략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 캐펙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이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갔고 미국 기업들 특히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뭐 캐펙스 투자에 대한 발표 이런 것들은 실적 발표를 할 때 같이 밝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10월 30일 뭐 또는 10월 말 정도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되면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우리 이렇게 투자할 거야, 우리 이렇게 투자 축소할 거야, 뭐 아니면 투자 확대할 거야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투자 규모가 그대로네 하면은 그때 기점으로 해서 또 다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10월 말 정도쯤 만약에 그때 투자 확대할 거야라는 소식이 나오면 오히려 반등의 급등까지 추가적으로 덤을 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자 축소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미국에서 항상 강조하던 것들이 그거잖아요. 과소 투자보다는 과잉 투자가 낫다. 이게 왜냐하면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항상 나오는 부분이라서 캐펙스 설비 투자를 저는 줄일 거라고 보고 있진 않고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면 어쨌든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나 뭐 마이크론 같은 이제 기업들도 HBM을 만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관련된 장비 투자라든가 뭐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좀 더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HBM 생산량도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국내 HBM 관련된 수혜주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마이크론이 투자를 그대로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국내 HBM 관련된 종목들은 장비 기업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겠고 기존의 이제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은 뭐 10월 말까지 좀 이슈를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하반기에 네. 국내 기업들의 소식을 좀 기다려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매니저님. 네. 미국이 AI 칩 다른 나라로 이제 수출되는 상한을 검토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 축소, 이 AI 칩을 만드는 데 있어서 투자 축소는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아무래도 미국에서 AI를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GPU 이런 것들을 지금 생산해서 쓰고 있고 네. 그 매출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크게 축소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죠. 네, 만약에 알겠습니다. 중국이 더 나온다면 그건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되는 거지. 현재 기본값으로 봤을 때는 뭐 설비 투자를 크게 줄여야 될 만한 네. 이유를 딱히 찾아보지는 어렵다. 그리고 설비 투자 줄인다는 뉴스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비 투자까지 좀 나아가서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김병진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박병주 매니저님이나 백인현 매니저님은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 이거는 조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얘기를 해주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우리 반도체 결국엔 뭐 HBM, AI는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 반도체 내 안에서 HBM을 계속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가 뭔가 이제 좀 생각보다 유효기간이 좀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옛날 뭐 4, 5개월 전만큼 쭉쭉 올라갔던 장세를 우리가 이걸 기대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만으로는 반도체 섹터를 밀어붙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신규 매수 접근이라면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타이밍이 좀 궁금합니다. 세 분 한번 OX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싸다, 봐야 된다.
O 들어주시고요. 지금은 좀 대안이 되는 섹터로 오히려 가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백인현 매니저님 중립을 들어주셨군요. 자, 그럼 일단 박병주 매니저님 X를 들어주셨습니다. 대안 섹터가 훨씬 낫다. 근데 우리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주셨고 가을의 전설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박병주 매니저님. 지금 그럼 반도체 근데 가을의 전설만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제가 이제 X로 들었던 것은 이제 그 흑백을 가리자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그 반도체가 너무나 이렇게 외부적인 변수를 얻어맞고 또 희망을 가졌는데 빠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반도체의 지금 수익률 측면에서는 반도체 외에 다른 대안이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엄청 급하거든요. 예. 성질이 급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다른 대안이 낫다 싶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다른 대안은 어디 쪽으로 말씀드리냐면 네. 제약바이오. 제가 역시. 이제 오늘 한 줄평에서도 제약바이오 승리를 향해서 전진하자 했는데 제약바이오를 그 좋게 보는 것은 그 선도주라고요. 어떤 업종이나 섹터에서 그 섹터가 앞으로 크게 네. 가기 위해서는 대장주가 그 앞서서 가릅니다. 제가 그거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삼성 바이오가 그 대장주 패턴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요.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니까 지금 무섭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번 그래프를 잘 보십시오. 빨강색이 60월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20월선인데 패턴이 N자 패턴이죠. 요거를 제가 영어로 한다면 N자 패턴, 이렇게 N자 패턴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요 비슷한 사례가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그 종목이 있었어요. 그 종목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거의 300% 올라갔는데 아모레퍼시픽의 차트를 보면 요 대목을 보시면 지금 우리 그 삼성 바이오가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그때 아모레가 네. 13만 원을 돌파했던 지점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102만 원 지점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뒤로 주가가 이렇게 엄청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때는 이제 물론 그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2014년 7월 달에 방문하면서 엄청나게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묻지마 한국 밥솥, 한국 화장품 사자. 네, 뭡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심지어 사갔거든요. 네. 그 바람이 불어가 됐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 그 바이오도 보면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일라이라이라는 회사는요 시가총액이 1,200조입니다. 펩트론이라는 회사는 시가총액이 이제 겨우 네. 1조 5천인데 예. 거의 700배가 높은 그 일라이라는 회사가 펩트론하고 동등한 계약 관계를 이번에 맺었습니다. 예, 잠시 후에 저희가 두 번째 또 펩트론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반도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예. 시간대라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이제 반도체 대안으로서 제약바이오를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를 반대로 반도체로 엮은다면 네. 1995년 그때 삼성전자가 D램의 세계 2위를 달성했거든요. 지금 반도체 우리 제약바이오가 딱 그 반도체로 본다면 그 지점이다. 그 지점이다. 1995년 D램을 반도체가 석권했던 그 지점이 지금 현재 우리 제약바이오가 그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에서도 이제 현재는 시가총액 상위가 76조밖에 안 되지만 삼성바이오가 저는 앞으로 200조 정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삼성바이오가 이끌면 뭐 다른 제약바이오도 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크게 보더라도 예. 지금 현재 반도체보다는 제약바이오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대안 섹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병진 매니저님 O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의견 드릴게요. 사실 이제 모든 반도체 종목들 다 매매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이제 마이크론의 투자수혜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HBM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밝혔고 실적도 저는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크론량 수혜 종목들 또 미국향 마이크론 뭐 미국 수혜 종목들을 좀 공략해 보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마이크론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도 아니고. 하이닉스는 이미 뭐 투자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투자 관련돼서 한미반도체가 뭐 올해 엄청나게 많이 수혜를 보면서 올라갔잖아요. 이제 기대를 해야 될 거는 마이크론이 HBM을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장비 투자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에 따른 마이크론 수혜 이슈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종목들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이 HBM에 대한 수주 그리고 그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섹터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중립을 들어주신 백인현 매니저님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점 매수해야 된다라는 점은 뭐 틀림없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되는지는 사실 좀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과거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엔비디아가 올라가거나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갈 때 그냥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미국이 올라가도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지지부진하단 말이죠. 네. 그런 점을 봤을 때 내 예상과 다르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뭔가 이슈가 있다라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만약에 ASML 이슈 때문에 빠져서 6만 원이 이탈한다면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 예상과 다르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지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한 5만 5천 원 부분부터 저점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매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은 좀 어떤 시그널이 있으면 반도체 중립에서 5로 돌아갈 것 같아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듯이 디램? 스마트폰이랑 PC 잘 팔려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늘리는 시점이 바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해야 될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때 뭐 미리 사둘 필요가 없고요. 삼성전자가 캐펙스 늘리면 그때 사도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충분히 매수할 기회가 있으니까 네. 또 사이클이 좀 길게 이어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포인트 좀 잡아서 종목 바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그 타이밍상 반도체 어떤 종목이 괜찮다고 보세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장에서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HPSP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HBM 양산 장비에 쓰이는 리플로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HPSP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글로벌 독점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 예스티라는 기업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하면서 독점이 깨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권에서 기간이 한 2달 이상 지금 순매수로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HPSP가 독점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올해 초에 마이크론의 HBM 양산에 사용되는 리플로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마이크론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김병준 매니저가 또 이야기했던 마이크론 밸류 체인에도 들어가는 종목들 HPSP와 PSK 홀딩스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박병준 매니저님 대본 보니까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네. 어떤 포인트입니까? 삼성전자를 제가 준비한 삼성전자 실적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가 올린 자료인데요. 삼성전자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승우 애널리스트의 제가 코멘트를 이제 보니까 4분기까지는 이제 안 좋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새로운 신임 부회장이 반도체 부분 들어오면서 이제 전임 회장, 부회장 때 했던 부분들은 손실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거기 재무제표를 보면 25년하고 26년은 그렇게 전망치를 변동이 안 됐고요. 거기서 밑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게 PBR이 0.9배거든요. 삼성전자가 현재 레거시 반도체나 스마트폰 부분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고 따라서 그렇다면 PBR 0.9배는 너무 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 가면 반도체 컴퓨팅이 바뀝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팅이 이제 기존에 AI가 들어가지 않지만 앞으로 바뀌면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그런 컴퓨팅이 바뀌기 전에 모든 걸 재고 처리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지 이제 바뀌게 되면 본격적으로 좋아진다고 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또 다른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약간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안정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소비량 보면 이거를 좀 올라갔다가 따라 붙이면 금방 급락을 시키고 좀 불안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현재 6만 원 아래에서는 그래도 안정성이 있고 여기서 사면 그래도 신규 매수자들도 손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삼성전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안정성 이야기를 해주셨고 PBR 0.9. 근데 저 수치가 2026년 수치인데 네. 너무 미래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 원래 이승우 애널리스트가 2026년 실적을 좀 밑으로 내린 겁니다. 내린 건데 먼 미래다 할지라도 보통 그 주가라는 건 2년 후의 가치를 보고 달려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0.9배가 제가 이것도 할인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컴퓨팅이 우리 기존의 AI가 없는 것에서 온 디바이스 AI를 장착한 AI가 2025년 하반기부터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컴퓨팅 자체가 바뀌게 되면 모든 부품이나 디램도 그 바뀌면서 전에 있던 거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헐값에 처분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컴퓨팅이 바뀌면 이제 비싼 디램이 팔리면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놓고 본 다음에 0.9배는 좀 할인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온디바이스 전환이 어떻게 잘 돌아가느냐가 앞으로 좀 삼성전자 주가의 좀 우상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들어봤고, 자,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테크윙이라는 종목 설명을 드려보도록 예. 하고 11월 달에 이제 마이크론의 이 큐브 프로버 장비 납품에 대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 네. 이게 만약에 확실화될 경우에는 한번 급등세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테크윙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크윙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을 또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자, 위고비가 어제 출시가 되고 세론이 뭐야?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주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고비가 오늘 관련 종목들 보면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블루엠텍과 관련된 이 유통 쪽에서 좀 많이 올랐다면은 유통 그 밑에 좀 순환매까지 오늘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이렇게 인기 있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세론 안 나오고 이럴 때 밀어서 올라간다. 앞으로 더 이 상승 랠리가 길어질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병진 매니저님 바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 매니저라면은 내일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 네, 신규 매수 할 겁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신규 매수 한다. 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이게 확실히 더 앞으로 더 길어질 거라고 예상하시나 봐요. 네, 무조건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네. 여전히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보면 서구권 이제 나라들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미국과 유럽 시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이고 국내 이제 기업들은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시장의 트렌드를 좀 파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인구의 42%가 비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소비 시장이잖아요. 네. 미국 인구의 42%가 비만이고 이 비만 치료제가 출시가 되고 이게 저렴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만큼 그쪽으로 소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 이제 형성된 기업들을 본다면 뭐 이제 뭐 시가총액 1조 뭐 조금 이제 올라오는 종목도 뭐 2천억대, 5천억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이제 성장세를 생각만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래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서 뭐 로슈와 아스트라제네카도 뭐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시장에 진입한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렇게 이제 모든 빅파마 기업들이 다 비만 치료제에 열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뭐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게 메디케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메디케어 파트 D. 메디케어 파트 D에서 이 비만 치료제를 보험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미국에서 맞아요. 네,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만약에 정말 보험 적용이 된다면 그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처방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가 뭐 기존에는 뭐 GLP-1
뭐 세마글루타이드 이것만 그렇죠. 얘기가 나왔다면 요즘에는 터제파타이드라든가 뭐 GIP, 뭐 GLP 다양한 다중작용을 통해서 이 비만 치료제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경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경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이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술력, 펩트론도 이제 기술 개발하는 이유가 장기 지속형 제형에 대한 플랫폼 이거 일라이릴리 거 우리 거 개발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기술 계약 관련된 공시가 나오면서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형 변경이라든가 이런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펩트론은 이미 다들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 이 기업이 이제 자체 개발한 약물 전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입자를 굉장히 고르게 만들어서 약물의 이제 과방출을 막기 때문에 이거를 오래오래 뭐 약효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IBL 3001 같은 경우에 1개월 제형과 3개월 제형이 있는데 이거는 대웅제약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뭐 2025년도부터 임상 1상을 신청 예정인 건 세마글루타이드와 터제파타이드, 일라이릴리가 지금 이 터제파타이드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죠. 네. 이거를 기반으로 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 치료제 관련돼서는 IBL 3021과 IBL 뭐 3024 이거 당뇨 비만 치료제로 유한양의 기술 이전을 했는데 인벤티지랩은 기술 이전을 이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아직 2천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미국 시장에 뭐 비만 치료 엄청나게 시장이 크고 유럽 시장도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D&D 파마텍 같은 종목들도 여러분들 요즘에 뭐 이런 제형 변경이나 플랫폼 기업들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먹는 비만 치료제 이거를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먹는 비만 치료제가 이게 굉장히 만들기는 쉬워 보이지만 위산 분비에서 다 녹아버립니다. 이거 소장이나 대장까지 가려면은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관련된 기술 이전을 했던 기업이 또 이 D&D 파마텍이고 미국이 또 이제 메세라랑 6개 파이프라인 기술 이전을 했는데 시가총액은 국내에 한 5천억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서 펩트론을 내가 1조 6천억 가고 와 이게 1조에서 진짜 그렇게 가네라고 해서 놓쳤던 분들은 이런 트렌드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병주 매니저님하고 백인현 매니저님 모두 김병준 매니저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내일 비만 치료제 신규 매수해도 된다. 네, 저는 동의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님도 동의하실 것 네, 같아요. 저도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동의를 하지만 네. 이제 하지만 거기서 종목별로 좀 그쵸. 신중하게 기할 필요가 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오늘 비만 치료제 어제 올랐던 종목들,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이 좀 차별화가 됐습니다. 어제는 뭐 블루엠텍, 올릭스, D&D 파마텍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고 오늘은 펩트론, 인벤티지랩, 대봉LS, 뭐 동아ST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이럴 때 이쪽 섹터 안에서 제일 큰 대장주를 잡고 가는 게 제일 유리한 플레이가 될지 아니면 순환매 안에서 다음 타자는 얘겠네. 얘를 기다리는 전략이 좀 좋을지에 대한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은 어떤 전략이 통할 것 같으세요, 지금은?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중에서 지금 특징적인 점을 다들 조금 놓치고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중에서 위고비 출시 이슈로 급등했던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점 찍고 조금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위고비랑 관련된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고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차트 보시면 대원제약 올랐고요. 그렇죠. 그리고 라파스 올랐는데 이 두 종목의 특징은 패치형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D&D 파마텍은 오늘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구형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요.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24% 올랐고 그리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한 10% 넘게 올랐다가 종가로는 3.67% 올랐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란 말이죠. 이렇게 구분을 약간 나누군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좀 더 편하게 비만 치료제를 투여하거나 알약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펩트론이 만약에 대장으로 치고 나가면 지금 당장 볼 종목은 인벤티지랩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잘 움직였던 뭐 패치형이라든지 붙이면 주사도 안 맞아도 되고 그리고 알약도 먹지 않아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패치형 라파스나 대원제약 같이 지금 비만 치료제 패치형으로 공동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약간 D&D 파마텍 같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비만 치료제로 보셔야 됩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위고비랑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맞아요.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뭐 찾아가서 맞던지 굉장히 불편한데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주사를 맞으면 뭐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다라는 점. 이게 가장 메리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접근하실 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이미 무료 공개 방송이나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인데 야, 그리고 네. 최근에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과거 교육했던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 PPT 자료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펩트론 설명드리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도 꼭 들어오셔 가지고 오. 관련 종목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가 이제 새로 생겨난 테마군에 속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가는 게 아니고 좀 백인현 매니저 이야기는 패치형, 경구용 그리고 제형, 주사로 이렇게 하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입 방법을 좀 분류해서 그 안에서 순환매나든지 테마의 이동성을 같이 살펴보는 게 일단 현재 비만 치료제를 볼 때는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했고 이 무방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또 가셔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 박병주 매니저님은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어요. 종목별로 선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으로 들어볼게요. 박병주 매니저님. 어떤 종목을 잡고 있어야 되나요, 지금? 비만 치료제 본다면? 네, 저는 이제 제가 그 차트를 볼 때 이제 항상 그 이렇게 보는 거죠. 양봉이 나오면 자 한번 볼까요? 그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인벤티 지랩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볼 때 가장 이제 시청자님들이 궁금한 게 뭐죠? 이번에 비만과 관련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까 말까, 즉 올라가느냐 빠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돼요. 이렇게 양봉이 그쵸? 요걸 먼저 이제 구분하시고 만약에 그게 이번에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내 종목이 별로 영향을 뭐 긍정적으로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음봉이 나오니까 음봉이 나오면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인벤티 지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이번 달 양봉이죠.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나왔던 그 위고비 관련 이 종목은 좋은 영향을 받는가 볼까요?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자, 네. 윗골이 달린 양봉입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또 비만 관련 샤페론 볼까요? 샤페론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보시면 그동안에 주가가 이런 호재를 그 생각을 해가지고 1389원부터 해가지고 5100원까지 꽤나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음봉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는 이번에 위고비와 관련해서 오히려 누군가는 팔아먹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종목은 조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요.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너무 간단합니다. 한 종목을 더 볼까요? 더 보겠습니다. 자, 펩트론을 볼까요? 펩트론. 자, 펩트론 같은 경우는 그 일라이라이한테 이번에 그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독점 계약이죠. 뭡니까? 일라이 외에 다른 회사들한테도 펩트론의 기술을 계약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좋은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펩트론이 그 계약을 할 때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단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오늘 위고비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거래량을 오늘 엄청 동반했습니다. 거래량을 역대급 거래량 터지면서 마지막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번에 나왔던 위고비 관련 비만 치료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 가지 그렇지만 뭐 그따 해서 이 종목을 당장에 내일 사는 거냐 그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주가라는 것은 내가 남들을 위해서 비싸게 사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전에 저점에 얼마였는가 보겠습니다. 예전 저점이 5,000원에서 지금 9만 원이 넘겼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에서 거의 15배 이상이 왔기 때문에 비록 오늘은 좋게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매수는 신중해야 돼. 나중에 이제 눌림목이 나온다면 최우선적으로
펩트론을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펩트론이고 눌림목이 나오는 타이밍에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자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은 어디로 볼지 종목을 들어보면 대장주일지 순환매일지가 또 나오겠죠. 네, 종목은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인벤티지랩과 어. D&D 파마텍을 선정을 했습니다. 순환매 관점이겠네요. 뭐 아무래도 뭐 대장주를 선택해도 좋지만 너무 대장주는 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투자 포인트가 필요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D&D 파마텍과 인벤티지랩의 가능성을 보자 하면서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벤티지랩과 D&D 파마텍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기 전에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안 들어갔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무방에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이제 일라릴리랑 기술 평가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잘 될 경우에는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은 계속해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겹치는 종목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인기가 좀 많은 종목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 진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구글이 이제 또 차세대 전력원으로 원전을 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미국으로 가면은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종목들도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전 섹터는 이럴 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이벤트가 나와서 올라가면은 지금 매수하면 또 이제 오랫동안 물려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번 흐름 사실 어제부터 원전주들의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좋았다면 이거 지금은 좀 괜찮은 타이밍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주 매니저님. 자, 우리가 원전 참 한 3년 동안 원전 관련주들 이야기 테마라든지 수주 이야기라든지 정말 많이 다뤄봤는데 자, 이번 원전주들의 상승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저는 이제 우리가 매경 TV가 가장 앞서서 원전 슈퍼사이클이 왔다. 저는 선언을 합니다. 이야. 이거는 네. 아마 다른 그 경제 TV보다 가장 먼저 치고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경이 처음이다. 처음입니다. 이렇게 원전 슈퍼사이클이 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제가. 자, 그러면 제가 중요한 인물을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 그 도쿄대 그 구로다 다다이로 교수님인데요. 이분 인물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일본의 반도체 아버지라고 불린 분인데 이분이 썼던 책이 반도체 초진화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이분 책을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AI로 인해서 우리 인류는 앞으로 현재 전력 소비량보다 앞으로 400배의 전력 소비량이 쓰인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400배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더라도 AI 시대가 왔을 때 가장 돈벌이가 되는 것은 원자력, 그 전력을 하는 건데 풍력과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자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뒷받침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달에 원자력 배치 촉진법을 그 대통령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원, 상원 통과시켜놓고 대통령이 서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읽어보면 뭐냐면 발전소 허가 기간을 축소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인하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미국의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들이 그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미국의 그 뭡니까 원자력 대표적인 회사 그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주가를 제가 봤는데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40달러에서 250달러까지 무려 600% 상승했습니다. 원자력 회사입니다. 원자력 회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도 그 소형 원자력 회사인 그 카이로스 스파 파워하고 원전 그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 원자력에 가정되는 텔렌 에너지 데이터 센터를 인수를 한 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오픈 AI 아버지가 누굽니까? 샘 알트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클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클로라는 회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뉴스케일 파워, 이 회사도 소형 원자로인데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주가가 3배 갔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런 원자력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에 1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HPM, AI 관련주보다 지금 더 가고 있어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실태가 SMR 소형 원자력 관련주들이 AI 관련주의 반도체보다 더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그런 열풍이 미국은 좀 몰아치고 있고요. 또 그것도 뭐냐면 그게 배경이 지정학적으로 지금 그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원전 발주량이 1000조가 넘는다. 그런데 작년까지 러시아하고 중국이 거의 98% 수주를 장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체코에서 수주를 땄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매경 TV에서 이제는 우리 원자력이 네. 슈퍼사이클이 왔다. 예. 선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는 단풍나무님께서 박 매니저님 공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박병주 매니저님이 새로 이제 합류한 지 거의 2주에서 3주가 되어 가는데 저도 항상 좀 신선한 충격을 좀 받습니다. 이렇게 뭐 한 줄 평할 때 그림도 준비해 오시고요. 다양한 섹터 공부도 해 오시고 어록도 벌써 많이 쌓아 두셨어요. 가을의 전설. 바로 그저께는 가짜 상한가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오늘은 이제 원전 슈퍼사이클 매경TV가 우리나라 최초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병주 매니저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얹어서 이 원전 슈퍼사이클 물론 오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전 기술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도 달려가야 할 것 같은데 하지만 좀 백인현 매니저님 생각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 투자 전략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지금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지 못할 때 매수해서 부각받기 시작하면 그냥 매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저는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슈퍼사이클이라는 점에는 동의는 하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최근까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슈퍼사이클 얘기는 나왔지만 한 번도 우상향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계속해서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원자력을 밀고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 밀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죠.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실제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는 데까지 또 수년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특정 국가가 그 지역 원자력을 설치할 지역 주민들 다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까지 확립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슈퍼사이클이라고 보지는 마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재료 매매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엽 슈퍼사이클 아직 아니야라고 이렇게 또 대변 기사를 내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병준 매니저님도 원전 관련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앞에서 너무 좋은 멘트들 잘해주셔서 굉장히 부담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다. 원자력은 묻어가야 할 텐데. 뭐 대세는 대세지만 원자력은 미국이 대세야. 지금 이렇게 좀 얘기를. 우리는 아니다. 그렇죠. 사실 대세는 뭐 미국이죠. 미국에서 뭐 본다면 피스트라 에너지가 거의 뭐 200% 넘게 주가가 올랐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뭐 126%. 엔비디아가 이제 올해 한 179% 정도 올랐거든요. 엔비디아보다 피스트라 에너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이제 가격이. 그만큼 원자력과 이 전력망 쪽은 미국에서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돌아서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투자를 하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도 오르긴 오를 거라고 전 보는데 SMR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왜냐면 SMR은 소형 원자력 모듈이고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그쪽은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기술을 개발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SMR 관련된 컨소시엄이라든가 뭐 이 사업을 개발 진행 중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비전이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자력이 미국에서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탄소 에너지이기도 하고요. 그쵸? 미국 IRA 법안 세제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전력 가격 같은 게 뭐 25달러에서 43달러 정도라고 하면 생산세액 공제를 받는데 이게 15달러나 이제 메가와트 시당
이상 할인을 받는 부분이라서 당연히 이거는 원자력이 미국에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세제 혜택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때도 마찬가지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중국산 부품을 쓰지 말아라 막 이런 이제 뭐 조건이 있을 텐데 다행히도 세제 혜택을 위한 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용 조건과 임금 조건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약에 SMR 관련된 이런 그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가 생긴다면 충분히 미국 기업에다 납품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라서 국내에서는 SMR 보시면 좋겠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야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박병준 매니저님이 손을 들었다. 좀 제가 이제 무섭습니다. 원자력 슈퍼사이클을 선언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AI 관련 열풍이 먼저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 SMCI라는 종목이 그 2022년 7월 달부터 미리 저점을 형성하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AI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먼저 미국에서 AI 관련주가 시작이 돼가지고 예. 2023년 연초에 관련주들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2023년 봄쯤부터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도. 그러면 지금 미국이 역시 원자력도 미국이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그 열풍이 오지 않을까. 지금 제가 본 차트를 보면 매집이 더 끝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님이 온 것 같습니다. 님이 왔다. 님이 왔어요. 아, 예. 끝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님이 왔습니다. 아, 님이 왔다. 그가 왔다. 이제 과연 원전이 올해 HBM 관련주들이 올랐던 것만큼 또 이제 똑같은 시나리오로 내년은 원전이다. 자,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준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네, 저는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야, 이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기 자회사인 두산 스타코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원자력 발전의 주 엔진을 만드는 회사인데 세계적인 업체고요. 따라서 이제 그 앞으로 두산 에너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수주하게 된다면 주 엔진을 납품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SMR을 그 주문형처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그 뭡니까 파운드리 하는 것처럼 물건을 제작 회사들이 만들어 달라면 그걸 찍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1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요즘에 지금 거의 시가총액이 10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 지분도 약 한 15% 이상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지금 그 뭡니까 그 지배구조 관련 이슈로서 힘들었는데 월봉 차트를 보면 참 기가 막힌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월봉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 아니죠 연봉이죠. 연봉에서 이런 그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주가가 이제 많이 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연봉으로 볼까요? 연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대원형 바닥을 만들었어요. 10년 동안 지금 이렇게 그린 것을 원형 바닥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래서 원형 바닥의 상단선을 돌파하면 그 기간만큼 그 매집한 기간만큼 주가가 강력하게 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참 멋지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기타 그 외의 원자력 관련주들도 연봉이 참 좋다라고 보면서 네.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집한 종목을 우리가 보면은 좋은 수익을 거두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준 매니저님 어록이 또 늘었습니다. 님이 왔다, 님이 오셨다. 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것 같고 반도체에 대입을 해보면 이게 또 이제 내년에 SK 하이닉스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또한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제가 또 소개해드리자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네,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어 계측 시스템 쪽에서 기술력이 특출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가장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차트 한번 찍어보시면 우리기술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차트 간단하게 잠깐만 보여주시게 되면 네. 최근에 이제 21선 지난주에 21선 돌파하면서 안정적으로 21선에 안착하는 모습이고 오늘 물론 이제 다른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적게 움직였지만 오히려 내일 하루도 원자력 관련 종목이 움직여준다면 오늘 적게 움직였던 우리기술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저는 네. 우리기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병진 매니저님 종목이요.
네, 저는 우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앞서서 나오네요. 제가 SMR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아요. 네, 한국형 표준 소형 원전인 ISMR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원자력 발전 계측기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향후에 SMR 계측기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SMR 관련 부품 종목인 우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 우진. 이 원전 섹터 안에서 좀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좀 이제 특이점 종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무리하기 앞서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백인현 매니저님, 제2의 펩트론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내일 아침 8시 유튜브에서 제가 제2의 펩트론 소개해드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콕콕 집어서 제가 여러분들 매수해야 될 종목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의 펩트론 반도체까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내일 아침에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박병주 매니저님은 제약바이오도 해야 될 것 같고 원전 슈퍼사이클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네. 그 10시 10분에 무료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대화제약이 그 23,000원을 장중에 뚫었는데, 그렇죠. 대화제약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SK 바이오팜을 말씀드렸는데 벌써 11%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필 옵티스도 이제 시세가 좋습니다. 그래서 유기판 관련해서 필 옵티스 말씀드리고 또 제약과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원자력도 미국은 저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가느냐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연봉이나 분기봉에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안내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김병준 매니저님 오늘 네. 어떤 주제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저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사실 뭐 여기 세 분 중에서 제가 1년 내에 다이어트는 가장 많이 하지 않았나. 살은 가장 많이 빼봤기 때문에. 아, 그렇죠. 몸소 그죠? 경험을 했죠. 다르죠. 살도 빼본 놈이 안다. 어. 비만 치료제 관련된 핵심 종목을 오늘 무료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위고비, 가짜 위고비 가려낼 수 있는 그쵸? 김병진 매니저. 진짜 1년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 영상 구할 수 있으면 김병진 매니저 1년 전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비교해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죠. 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좋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탑5로 이어집니다.